안녕하세요. 작년 말부터 남자친구와 결혼 이야기가 오가기 시작했고, 한참 결혼 준비 중인 올해 29살 여자입니다. 대학 졸업 후 직장 생활을 하다가 3년 전부터 프리랜서로 전향해 일을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이런저런 시행착오에 내가 옳은 결정을 내린 건가 자신을 의심하던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다행히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혔네요. 이 일도 3년째 하고 있다 보니 고객이라 부를 만한 사람들도 생겼어요. 고정 수입이라 부를 만한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매달 어느 정도는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수입도 생기게 되었죠. 직업 특성상 수입이 들쑥날쑥한 편이긴 하지만 벌이가 나쁘냐고 물으신다면 그렇지만도 않다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다 제가 하기 나름이라 생각하거든요. 아무리 회사가 안정적이라고들 하지만 요즘 같은 불경기에 평생 직장이 어디 있겠나요? 당장 제가 다니던 회사에서 알고 지내던 사람들도 요즘 회사 실적이 안 좋아서 정리해고당하면 어떡하냐고 벌벌 떨고 있는데, 자칫하다간 생각지도 못한 나이에 직장을 잃을 수도 있는 요즘 시대에 차라리 지금부터라도 고객들과 끈끈한 신뢰관계를 쌓고 있는 제가 더 나은가 싶을 때도 있고, 회사 뛰쳐나와 창업한 게 후회가 되지도 않아요. 고정 수입은 150 정도로 얼마 되지는 않는 편입니다. 하지만 제가 일욕심 좀 부리면 벌이가 좀 되는 편이죠. 안 그래도 결혼 이야기 나오고 나서 결혼 비용이나 좀 더 모아볼까 싶어 지지난달에 조금 열심히 했더니 한 500 정도 벌었더라고요. 도와주는 사람 하나 없으니 몸이 고되긴 하지만 벌면 또 엄청 버는구나 싶기도 한 게 제 직업입니다. 남자친구도 딱히 회사를 다니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인터넷 방송을 하는데 그게 직업이라면 직업이라 볼 수 있겠죠. 처음엔 결혼할 생각으로 시작한 연애다 보니 몰랐는데 보니까 그쪽 방면에선 또 나름 인기가 있기는 한가 보더라고요. 작년 초부터 해서 다른 인터넷 방송하는 분들이 남자친구랑 같이 합방 요청도 오고 그랬던 걸 보니 말이에요. 남자친구 벌이에 대해서는 결혼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인터넷 방송이라는 게 돈이 그렇게 되는 건지 몰랐습니다. 웬만한 직장인은 부럽다고 할 만큼 생각보다 짭짤했거든요. 물론 그 일을 몇 살까지 할 수 있겠냐 물으시면 뭐라 할 말이 없고 한순간에 망해버릴 수도 있는 게 그쪽 업계라지만 저 역시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에 그걸 가지고 남자친구한테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라는 건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이었어요. 남자친구는 방송이 망해도 괜찮다고, 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 배워놓은 기술이 있어서 여차하면 그 일을 하면 되는 거고, 그마저도 안 된다 한들 내가 너 하나 못 먹여 살리겠냐며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여주었죠. 그렇게 결혼도 결심하게 되었던 겁니다. 저나 남자친구나 하는 일이 일이다 보니 서로 사는 집을 사무실처럼 쓰면서 살고 있었어요. 그만큼 일하는 데 있어서 장소에 제약을 받는 편은 아니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랬나 남자친구가 결혼해서 신혼집을 구한다면 아파트도 좋지만 어디 공기 좋은 곳에 전원주택을 구해서 살면 어떻겠느냐 물어왔었습니다. 둘이 사람 많은데도 별로 좋아하는 편도 아니고 특히 남자친구가 자기 하는 일 특성상 아무리 집에 방음벽을 설치하고 해도 자기가 내는 소음 때문에 공동주택에서는 미원이 많이 들어온다고도 하면서요. 일하는데 제약도 없고 공기도 좋고 사람 많은 데보다 조용한 곳을 선호하는 게 또 두 사람 공통점이었던 만큼 전원주택은 저희에게 있어서 꽤나 좋은 선택지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집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일이 터지고 말았어요. 남자친구한테 아래로 동생이 한 명 있거든요. 저한테는 시누이가 될 사람이죠. 손아래 시누긴 하지만 저랑은 동갑내기 친구입니다. 연애한 지가 좀 되었다 보니 이미 진작부터 몇 번 만났고 알고 지낸 사이였어요. 그때 당시에는 결혼 생각도 없었다 보니 그냥 친구 하면서 지냈었죠. 서로 연락처도 알고 있었고 결혼 이야기 나오기 전에는 이따금씩 연락도 주고받으며 밖에서도 몇 번 만난 사이기도 했어요. 이 예비 신우가 만나던 남자친구랑 안 좋게 헤어지면서 살기 싫으니 어쩌니 하면서 핸드폰 번호도 바꿔버리고 잠수를 탄 적이 있었는데 그때부터 연락이 뜸해져서 이후로는 만나지도 못하고 연락도 없이 지냈었습니다. 남자친구랑 여동생이 사이가 좋냐고 물은다면 그냥 평범한 사이라고 대답할 수 있겠네요.
왜 남매들 있는 집 보면 대충 비슷비슷하잖아요. 저게 사이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한참 때는 제가 있는 자리에서 서로 육두문자 섞어가면서 욕하는 꼴도 보고 그랬어요. 예비신우가 사귀던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중내사내 하면서 힘들어할 때는 남자친구가 지 혼자 열받아서 그 자식 내 눈에 띄면 아주 혼쭐을 내주겠다고 술 먹고 화내고 그랬었는데 그런 거 보면 그냥 애틋했다가도 철천치 원수가 되는 그런 평범한 남매 사이구나 싶었습니다. 저도 위로 오빠가 있으니 그런 사이가 무슨 사이인지는 충분히 공감이 갔어요. 남매 있는 집은 다 똑같구나 싶었죠. 아무튼 이렇게 저희가 결혼 준비를 막 시작한 상황에 전혀 생각도 못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바로 저희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비신우도 결혼식을 올릴 수도 있다는 소리였어요. 그때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나서 연락 없이 지냈다 보니 새로 연애를 시작했는지 그런 것도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알고 보니 제 남자친구랑 같이 인터넷 방송 합방하고 그랬다는 사람하고 만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때 또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이 남자친구랑 대학 시절부터 친하게 지냈던 사이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괜히 합방을 하고 그런 게 아니라 둘이 인연이 있다 보니 그렇게 같이 방송을 하고 그랬던 거죠. 그리고 그 예비신우와 결혼한다는 그 남자는 사실 옛날부터 예비신우한테 관심이 있었던 거고 방송으로 재회를 하게 되면서 둘이 결혼 이야기까지 나온 그런 사이가 돼버린 겁니다. 거기까지야 사실 제가 신경 쓸 것도 없는 이야기였어요. 남자친구는 그저 친구랑 사돈지간이 된다는 게 신기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참 좋기도 하다고 하대요. 심지어 둘이 같은 일을 하고 있으니 더더욱이 말이에요. 저도 그게 뭐 문제나 되겠나 싶었는데 이렇게 사연을 보내는 지경까지 오게 돼버렸네요. 신혼집을 알아보기 시작하니 이것도 참 무시 못할 일이다 싶었어요. 서울도 아니고 아파트도 아니니 집값이 얼마나 하겠어 싶었는데 전원주택도 평수 따라 언제 지었는지 따라 위치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더라고요. 게다가 공기 좋을 것만 생각할 게 아니라 주변의 마트라든지 그런 편의시설에 대한 접근성 같은 것도 고려해야 했다 보니 오히려 매물을 고르는데도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그래도 개중에 몇 개는 이 집 정도면 괜찮지 않나 싶은 집이 몇 개나 있었는데 제 마음에 드는 집이면 집마다 남자친구는 별로라고 하면서 퇴짜를 놓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집은 방이 너무 붙어 있다, 집이 좀 작은 것 같다 하는 식으로 집 크기에 대해 불만을 늘어놓더니 막상 넓은 집은 방이 4칸이나 되는데 화장실이 1개밖에 없는 게 말이나 되느냐 하면서 정말 말 그대로 제가 골라오는 집이면 집마다 다 싫다고 하는 거예요. 제 입장에선 이해가 가지 않았죠. 어차피 둘이서 살 집이고 훗날 아이가 생겨서 학교 들어갈 나이가 되면 당연히 아이 생각해서 다시 애들 교육이 괜찮은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될 텐데 당장 편의시설 접근성 좋고 그런 걸 찾아야지 방이 몇 개고 화장실이 몇 개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왜 자꾸 저런 데 집착을 하는가 했더니 이유가 따로 있었던 겁니다. 사실 결혼 준비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상황이었다 보니 여태까지 정말 남자친구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을 거라는 건 상상도 못하고 있었어요. 남자친구가 딱 좋은 집을 찾았다며 저한테 인터넷으로 링크 하나를 보내주대요. 사진상으로 보면 넓어 보이긴 했는데 평수 써져 있는 거 보면 그동안 제가 찾은 집이랑 별반 다를 것도 없었어요. 오히려 복층 구조다 보니 냉난방비 같은 거 생각해보면 단점도 너무 명확한 집이었지요. 게다가 위치도 안 좋았어요. 마트는커녕 가장 가까운 편의점이 차로 10분은 내려가야 나오는 구석진 위치에 있는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는 무조건 그 집으로 해야 한다며 어깃장을 부리기 시작했어요. 어차피 반반 결혼하는데 한 사람 마음에 드는 집보다 서로 반발자국씩 양보하더라도 둘 다 마음에 드는 집을 구하자고 했던 말이 무색하게 무조건 이 집이 아니면 안 된다는 식으로 막무가내였죠. 왜 그런가 했더니 그러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난데없이 동생네 결혼하면 그 집에서 두 가족이 한 집에 같이 살자는 소리를 꺼내더군요. 자기가 왜 2층 집으로 골랐는지 이유도 설명해 주대요.
생활이 분리되려면 독립된 공간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2층 집이 훨씬 유리하다는 거예요. 왜 화장실 하나짜리 집이 싫다 했는지, 방이 붙어 있는 구조라 싫다 했는지 이유를 알겠더군요. 보여준 집이 복층이지 2층 집이 아닌 거 모르냐고 따졌더니 방 구조 못 봤냐고. 1층에 제일 큰 방이 하나 있지 않았냐고. 화장실도 1층에 하나, 2층에 하나 있으니 이보다 더 완벽한 집이 세상 또 어디 있겠냐며 이유 불문하고 신혼집은 무조건 이 집으로 해야겠다네요. 2층에 방이 3개 몰려 있는데 그럼 동생네는 방을 3개나 쓰고 우리는 방 1개만 쓰는 게 말이나 되냐 했더니 방 1개는 동생네가 쓰게 만들고 남은 방 2개는 자기가, 하나는 자기 친구가 인터넷 방송하는 공간으로 꾸밀 계획이랍니다. 그것도 어이가 없었죠. 나는 어디서 일하냐고 했더니 우리가 쓸 방이 제일 넓다고 하지 않았냐고. 그 방에 책상 하나 놓고 하면 되지 않겠냐대요. 그냥 적당해 보이는 집을 인터넷에서 찾아 저한테 보여준 건 줄 알았는데 남자친구가 말하는 걸 듣자 하니 이미 예비 신혼애랑은 말이 다 끝난 상황인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동생네는 같이 사는 걸 좋다고 하느냐 떠보듯 물어봤더니 제 생각이 맞더군요. 전원주택 집값이 좀 비싸면 어떠냐고. 4명이 모아서 살 텐데. 관리비가 많이 나오면 또 어떠냐고. 4명이 벌어서 내게 될 텐데 하고는 금전적으로도 무조건 이득인 거 모르겠냐 하대요. 어차피 예비신우랑 둘이 친구 먹고 지내던 사이 아니냐고. 나도 친구가 내 매제가 될 줄은 몰랐다며. 친구끼리 사는데 다툴 일이 뭐가 있겠냐. 지금은 이상하게 들릴지라도 막상 살고 보면 후회할 일 없을 거다 하면서 뜬구름 잡는 소리를 쏟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몇 번을 싫다고 대답했지만 살아보면 마음이 달라질 거라는 대답밖에 못하는 인간한테 말을 더 꺼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나요. 하도 어이가 없어서 그냥 이야기 안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 버린 뒤 그 뒤로 한동안 오는 연락도 다 무시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며칠이 지난 얼마 전 남자친구가 할 말이 있으니 연락 좀 받으라고 사정사정을 하길래 이제야 마음 바꾸고 사과를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것마저 저희 착각에 불과했습니다. 어디서 방이 6개나 되는 더 크고 더 비싼 집을 찾아와서는 너도 사무실 하나 만들어줄 테니 이제 마음 좀 바꿔달라 설득을 하기 시작하네요. 듣다 제가 이젠 더는 안 되겠다 싶어서 누가 사무실 생기면 같이 살겠다 했냐고. 그렇게 동생네랑 같이 살고 싶으면 너나 실컷 살아라 한마디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뭘 그렇게 깐깐하게 구냐고. 한 지붕 아래 산다고 생각하지 말고 아파트 같은 단지에 집 구해서 산다고 생각하면 어떻겠냐고 되묻더라고요. 우린 1층, 쟤네는 2층. 이렇게 말이에요. 혹시 아냐고. 이렇게 친구 같은 남매 부부가 한 집에 사는 걸 유튜브로 찍어서 올리면 인터넷 방송이 아니라 공중파 방송도 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그냥 인생 대역전이나 마찬가지라고. 이게 기회인 것 마냥 말을 하고 있는데 그걸 말이라고 하고 있는 걸 보니 어이가 다 없었습니다. 암만 싫다고 말해도 남자친구는 기어이 예비신우랑 지 친구랑 한 집에 살아야겠다고 끝까지 고집을 부리대요. 결국 그렇게 전화 끊어버리고 이렇게 사연 보내는 지금까지 또 연락을 안 하고 지내고 있어요. 싫다는데도 뭐 이렇게 억지를 부려대는지, 꼭 싫다는 사람 억지로 마음 돌려서까지 결혼을 하려는지 모르겠네요. 그냥 신세한탄이라도 해보려고 이렇게 사연을 보내봤습니다. 결혼을 고민하는 제가 정말 이상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동생 부부랑 한 집에 같이 살자는 예비신랑 때문에 사연을 보냈던 쓰니입니다. 결국 파혼을 하게 되었네요. 문득 사연 보냈던 게 생각나서 이렇게 늦게나마 저의 이야기를 다시 적어보내게 되었습니다. 같이 살자는 것도 충분히 파혼 사유가 되고도 남았는데 그거 말고도 더한 게 하나가 더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사실까지 알고 나니 뭘 어떻게든 남자친구를 뜯어말려 생각을 고쳐먹게 하는 것보다 제가 결혼을 포기하는 게 낫겠다 싶더라고요. 그게 뭐였냐 하면 결혼식 이야기였어요. 남자친구 집에서 두 남매가 결혼할 때 둘 다 똑같이 해주기도 모한 상황이었던 거죠. 돈이 애매하게 있었다 보니 누구는 더 주고 누구는 덜 주고 했다간 남매 간의 우애가 갈라지지는 않을까 그게 걱정이었답니다.
말인즉슨 애초에 한 집에 같이 살라는 것도 남자친구 부모님 입에서 먼저 나온 이야기였던 거예요. 같이 사는 게 남자친구 입장에선 저도 옆에 끼고 살고 같은 일 하는 친구도 옆에 두고 살게 되었으니 오히려 구미가 당기는 이야기였던 겁니다. 그런데 한 집에 같이 사는 것뿐만 아니라 한 해에 두 자식을 동시에 결혼시키는 것도 하객들한테 못할 짓이라며 어차피 한 집에 같이 살 건데 결혼식을 누가 먼저 하고 누가 늦게 하는 게 뭐가 중요하겠냐고. 결혼식도 이왕 하는 김에 동시에 올리라고 했다는 거예요. 일부는 저희가, 이부는 예비 신혼회가 하는 식으로 나눠서 하든 두 신랑 신부가 동시에 입장을 하든 그거는 저희끼리 알아서 정하라고 했던 거죠. 번거롭게 결혼식을 두 번이나 올 필요도 없고 축의금도 두 번 내야 할 거 한 번만 내도 되는 상황인데 남자친구 집에서는 이만큼 좋은 방법이 또 어디 있었겠나요? 하지만 한 집에 같이 사는 것부터 합동결혼식까지 그건 전부 저희 집이나 제 기분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이기적인 결정이었다는 게 문제였어요. 합동결혼식이라니 제 평생 그런 결혼을 하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한 일이었거든요. 게다가 제 결혼식을 축하해주러 오는 하객들은 물론이고 저희 부모님한테도 몹쓸 짓이라 생각했어요. 그 말을 들으니 더 이상 집 문제로 다툴 것도 없다 싶었고 그냥 파혼 말고는 답이 없다 싶어 남자친구한테 그냥 여기까지만 하고 말자고 했어요. 집에서 일하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왜 그러냐며 이해가 안 된다는 식으로 끝까지 물고 늘어지길래 나는 그렇게 한 집에 다 같이 살고 싶지도 않고 합동결혼 생각도 없으니 원하는 대로 해줄 사람을 새로 찾으라 그렇게 한마디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알겠다며 생각보다 쉽게 포기를 하대요. 저도 이렇게 어이없게 파혼을 하게 될 줄은 몰랐죠. 2년 연애한 기간이 아깝고 허무하기는 했지만 한편으로는 차라리 깔끔하게 끝냈으니 잘 됐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일주일도 안 지나서 남자친구한테 다시 연락이 오대요. 동생네는 예정대로 결혼을 할 예정이고 한 집에서 같이 살고 합동결혼식도 허락해줄 사람을 찾을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겠다고 했답니다. 뭐 보나마나 부부끼리면 집안일도 나눠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남자친구만 덩그러니 혼자 딸려오면 그냥 신혼집의 방해꾼이나 마찬가지라 그랬구나 싶대요. 가장 친한 친구의 우애 좋은 남매라더니 정작 저렇게 팽당할 줄은 생각도 못했던 거 아니겠어요. 다시 연락한 이유도 합동결혼식이고 한 집에 같이 사는 것도 다 필요 없다고 그냥 우리 둘이 행복하게 지내자는 소리를 하려고였어요. 제가 말할 때 진작에 들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제 와서 그러는 거 늦었다는 생각은 안 드냐고. 나는 마음도 다 정리했고 너 같은 놈하고 결혼해서 내 인생에 오점을 남길 뻔했는데 이렇게 끝난 게 참 잘된 일이라 생각한다고 일 없다고 말해주고 전화 끊어버렸네요. 지금 생각해보면 길게 두고 볼 것도 아닌 걸 가지고 너무 오래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마지막에 가서 남자친구 혼자만 낙동강 오리알이 돼버린 꼴을 보니 제 속 하나만큼은 정말 후련하네요.